외아빠의 이중생활. 안녕하세요. 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재작년부터 벼르고 있었던 풀사이즈 트럭을 리스했습니다. 트럭을 몰아보고 싶었던 이유는 미시간에 살면서 트레일러를 끌고 가족들과 캠핑도 가보고 싶고 오프로드도 가보고 싶고 순전히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가운데 트럭이 딱 적당한 차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망설였던 이유는 기존 차량 리스가 아직 안 끝났던 것이 가장 큰 거긴 하지만 차가 너무 크다 보니 운전과 주차가 어려울 것 같고 유지비도 많이 들 것 같고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걱정만 하다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새해가 되자마자 딜러십에 달려가 바로 가져왔습니다. 1월 2일 날 빌려서 영상을 만드는 지금까지 약 20일 정도 됐는데 그동안 경험을 살짝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크다가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전 제 차가 트랙스였어서 체감상 3배 정도 커진 느낌입니다. 와우, 멋지지 않나요? 차량의 큰 만큼 공간은 꽤 넓습니다. 여기 6인승이거든요. 뒤에 3명, 앞에 3명. 앞에도 이제 올리면 이제 3명 타는 거고, 어른은 안 되겠지만 아이라면은 가운데 태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차량을 리뷰하려고 카메라를 킨 건 아닌데 그래도 저와 함께 올해를 시작할 제 친구를 소개하는 기분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제가 계약한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인데요. 개인정보는 조금 가려놨습니다. 이거는 빵가루인데요. 빵을 먹고 있었어가지고 빵가루로 좀 가려놨습니다. 자, 우선 모델, 새 모델이고 23년형 쉐보레 실버라도 1500, 그 다음에 4휠 드라이브고 크루캡 LT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뒤에 사이닝 그 가격인데 그러니까 앞단에 내야 되는 돈입니다. 9,000불. 근데 물론 이거를 다 내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한번 자세히 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한 달에 351.09달러를 매달 24개월 동안 내게 됩니다. 2년 동안 빌렸고요. 그래서 요 이제 토탈 8,426불을 2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거죠. 351 곱하기 24 하면 딱 이 가격이 나옵니다. 그 어마운트 듀엣 리스 사이닝 아까 9,000불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캐피탈라이즈 코스 리덕션 해가지고 내 차 가격에서 일단에 정도로 미리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리스 값을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야 할 돈이긴 합니다. 기타 텍스도 있고 첫 번째 페이먼트 내는 것도 있고 기타 타이틀 피 라이센스 차량 등록 관련된 가격이죠. 도큐멘트 피도 따로 받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토탈 9,000불을 내야 되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리베이츠가 있어요. 리베이츠가 이제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리베이츠 해주는 게 6,000불 정도 돼요. 이거는 딜러마다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이벤트성으로 좀 크게 깎아주는 데도 있고 요번에는 제가 이 딜러십에서는 트럭 하는데 한 6,000불 정도 그 할인을 해주는 게 있어서 그 혜택을 받았고 밑에 어마운트 to be paid in cash.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앞단에서 낸 돈입니다. 3,000불 정도 다운페이 한 거죠. 밑에 좀 간단히 보면 이게 이제 실제 차량 그 가격입니다. 5만 불 정도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52,000불 나오는데 2,000불은 계약과 관련된 추가적인 붙는 돈들입니다. 캐피탈라이즈 코스트 리덕션은 아까 앞단에서 매달 돈 내는 걸 내리기 위해 앞단에서 내는 돈. 그 레지듀얼 밸류. 이게 뭐냐면 이제 차량 리스가 끝나고 나서 그 차의 가치 가격이거든요. 2년 썼으니까 아무래도 중고차가 되니까 42,000불이 된다는 거고 요거를 뺍니다. 그러면 요 1,500 얼마가 나오는데 이게 그 감가상각을 뺀 거죠. 감가상각을 뺀 가격이고 여기에 플러스 렌트 찰지를 매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7,949불을 이제 내야 된다는 뜻이고 이걸 24개월로 나누면 331불. 여기에 기타 좀 서비스 신청한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크래치나 이런 거 조금 웨이브 받으려고 내는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350불 정도 페이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뒤에 짐 싣는 부분을 트럭베드라고 하는데 이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 여기에 덮을 뚜껑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딜러에 따라 같이 얹혀주기도 한다는데 사실 딜러가 얹혀준다고 해서 공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면 차량 가격에 다 차지해서 결국엔 내 돈으로 구입하게 되는 거죠.
터널 커버를 설치하는 이유는 트럭 베드를 일반 차량처럼 짐칸으로 이용하되 누가 못 훔쳐가도록 막는 역할도 있고 눈비로부터 트럭 베드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적당한 가격에 하나 주문해서 설치했습니다. 약한 거 사면 누가 뜯어가기도 한다고 하드 커버를 추천받았는데 좀 비싸서 일단은 저렴한 소프트 커버로 설치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 참고로 이거 하기 전에 차가 차고에 들어가는지 실험을 해봤었는데 뭐 들어가긴 합니다. 차고 문도 닫히고요. 그런데 너무 차고가 꽉 차버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좀 더 큰 차고가 있는 집으로 이사 가기 전까진 밖에 드라이브웨이에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래볼스 차도 7인승이고 정말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트럭을 타보고 나면 좀 귀여운 차로 여겨지게 됩니다. 제가 뭐 차량 전문 리뷰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전문 용어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느낌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운전이 재밌습니다. 차가 크고 높다 보니 다른 차들보다 시선이 조금 위에서 운전하는 느낌이 좋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놀이동산에서 무등 태워주는 느낌 같아요. 뭔가 조금 신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차가 크고 묵직하다는 느낌이 늘 있는데 밟으면 밟는 대로 쭉쭉 나갑니다. 아직은 경험이 없지만 RV 트레일러를 뒤에 달고 다녀도 힘이 딸리는 느낌은 없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얼른 느껴보고 싶습니다. 안 돼! 오늘 마침 눈이 와서 잠깐 운전해보고 왔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눈길에도 안정적이지만 트럭이고 뭐 사륜이라고 해서 눈길에 안 미끄러지는 건 아닙니다. 눈이 좀 덜 치워진 유턴하는 곳에서 조금 미끄러지는 걸 느꼈네요. 확실히 기름을 엄청 먹습니다. 가까운 데 가도 퓨얼 게이지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잘 보입니다. 조금 멀리 다녀왔다 싶으면 게이지 칸이 쭉쭉 내려가는 것이 확실히 잘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름비가 저렴한 미국이니까 이 트럭을 타보지 한국에서 본다면 기름비는 확실히 꽤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진입할 때 엑셀을 깊게 밟는 순간 차가 쭉쭉 나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돈도 쭉쭉 나가는 사치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부앙 하는 순간 내 돈도 부앙 안녕 하는 거죠.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역시 주차인 것 같습니다.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이 일반 차량보다 길다 보니 주차할 때마다 한 번에 딱 해본 적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며 또 내렸다가 확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360도 탑뷰 카메라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카메라와 센서가 더 많은 한 단계 높은 트림을 선택해도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만큼 한 달 페이는 더 늘어나겠지만요. 이거는 시간이 흐르고 연습하다 보면 나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웬만하면 조금 멀어지더라도 넓은 공간에 차를 대고 있습니다. 20일간 매일 운전한 건 아니고 거의 주말 위주로 운전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진 않지만 첫 트럭을 몰아본 소감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올 한 해 이 트럭과 함께 가족과 좀 더 많은 행복한 일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웃어주시고 여기 추천 영상까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